민준군, 놀러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어떤 미녀를 보길래 그래요? 나보다 더 예뻐요? 웃긴 거 봐. 지금이 2026년인데 아직도 이런 수작을 부리네. 대한민국을 감동시킨다는 저급한 사기극 말이야. 산골 마을에 기부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는 되팔이 장사지. 어머,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1년이면 포르쉐 한 대 값은 번다던데요? 그래? 오늘 이 도련님 기분도 좋은데 인터넷 심판관이나 돼서 정의 구현 좀 해볼까? 유진 언니, 방송에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다 우리 앞을 달아요. 뭐? 그만 연기해. 산골 마을의 기부는 무슨 민간에서 책이나 옷 기부받는 거. 민준 안티오사 피도 눈물도 없이 착한 척은 전부 조직적인 민준 안티오사? 피도 눈물도 없이 착한 척은. 유진 언니, 어떡해요? 이 사람이 분위기 선동하니까 다들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상 털겠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좋아. 오늘 내가 너희한테 똑똑히 보여줄게. 진짜 제대로 된 봉사가 뭔지. 소영아, 가서 우리 비장의 카드 가져와. 민준군이라는 네티즌님 의문을 제기하셨으니 정면으로 대답해드리죠. 제가 희망빛나는 프로젝트를 한 지 3년 됐어요. 그 3년 동안 받은 헌옷 한 벌, 헌책 한 권, 심지어 테이프 하나 사는데 쓴 돈 1원까지 모든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모든 물자 배송 정보, 지원하는 상간지역, 공립초등학교 정보, 심지어 수령인 전화번호까지 전부 저희 공식 계정 메인에 고정해뒀습니다. 모든 지출과 모든 배송은 인터넷에서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저 한유진은 이 일로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적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언제든 누구의 책임 추궁도 달게 받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네. 전체 공개, 투명한 확인. 요즘 세상에 정보 조작되는 거 누가 몰라. 맞아요. 요즘엔 인공지능도 클릭 한 번이면 보고서를 만드는데 가짜 사이트 몇 개랑 가짜 영수증 대충 만들어서 누굴 속이려고요? 감히 나한테 덤벼? 이 도련님이 오늘 기피코 네 본색을 드러내게 해주지. 엑셀 파일 몇 장으로 빠져나갈 생각 마. 맙소사, 나도 기부 엄청 했는데. 유진 언니, 이 사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거 완전 생피드 잡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기단이야? 공을 주워다 팔아서 돈 버는 젊은 아가씨가 멀쩡하게 생겨선 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녀? 우리가 바보인 줄 아나 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린 절대 사기꾼 아니라고요. 흑막이 궁금하시다고요? 좋아요. 똑똑히 보여드리죠. 확실한 증거가 뭔지. 뭐라는 척 잘난 척이야. 무슨 증거를 내놓나 보자. 내가 사기를 쳤다고?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정식 공익단체 등록증이에요. 이건 상간지역 초등학교와 맺은 장기지정 기부협약서고요. 여기 서류에 분명하게 직인과 압인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이익을 챙겼다고요? 이것들은 지난 3년간의 모든 물품 배송 전표, 배차 정보, 출발 시간, 물류 내역서예요. 그리고 상간지역 수령인인 박 선생님의 친필 수령 대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어요. 모든 증명서와 등록번호가 여기 있으니 누구든 전국 자선정보 공개 플랫폼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저 한유진 당장 자수하겠습니다. 민준군,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운송장 번호까지 다 있잖아요. 저깟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뭘 증명한다고 그래? 방금 그 번호 조회해봤는데 진짜 합법적인 공익단체 맞네요.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어요. 초등학교도 찾아봤는데 진짜 극빈곤 상간지역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맞아요. 저분 진짜 봉사활동하는 거네요. 유진 누나 미안해요. 아까 분위기 휩쓸려서 욕했어요. 제 입을 때려야죠. 아까 선동하던 민준군 어디 갔어? 나와서 말 좀 해봐. 입으로 똥 싸기 쉬워도 치우는 사람은 주번한다니까. 민준군, 당장 나와서 사과해. 나는 힘들게 봉사활동한데 어디가 뽕물을 튀겨. 진짜 헛솔리네. 감히 날 전국민 웃음거리고 만들어? 한유진, 내가 똑똑히 기억해두겠어. 서리 보니까 다 진짜 같네.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먼저 가볼게.
유진 언니, 네티즌들이 다 언니한테 사과하고 있어요. 다들 헛소문낸 그 민준군을 욕하고 있다고요. 우리 누명 벗었어요. 증거는 이미 다 꺼내놨어요. 민준 안티오사라는 네티즌님. 온 국민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내 껍질을 벗기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확실한 증거는 어딨죠? 머리 없는 멍청이들. 종이 몇 장에 그렇게 쉽게 쏘가 넘어가다니. 민준 형,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쪽에서 운송장 번호까지 보여줬잖아요.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럴싸하긴 개뿔. 이건 그냥 정교하게 설계된 고급 사기극이야. 내가 이런 걸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만 쇼해. 요즘 AI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직인이나 영수증 같은 거 클릭 한 건이면 다 만들잖아. 진짜처럼 꾸며서 저런 바보들이나 속일 수 있겠지. 날 속이는 건 어림도 없어. 유진 언니, 이 사람 진짜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수증이 AI로 만든 거라고 하잖아요. 이건 완전 밑도 끝도 없는 모함이에요. 좋아요. AI라고요? 민준군, 그렇게 잘 아시면 지금 당장 우리가 사기치고 위조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못 내놓으면 당신이 방금 한 말들은 명백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법망을 피할 순 없어요. 전부 화면 녹화해뒀으니 법적 책임을 물을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끝까지 고소할 겁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끝까지 고소할 겁니다. 나한테 큰 소리 쳐? 좋아. 아주 좋아. 나랑 검예대하겠다 이거지? 오늘 우리 내기 한건 하자. 내가 끝까지 타이쳐서 네가 사기쳤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 손으로 찾아낼 테니까 네 본색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 이익사실 다 밝혀낼 자신 있어? 민준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비서. 사람 한 명만 조사해줘. 이름은 한유진. 걔 지난 3년 동안 모든 SNS 계정이랑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전부 다 뽑아. 내가 안 믿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속일 수 있겠어. 아휴, 도련님. 벌써 7시간째 보고 계시잖아요. 한유진의 3년치 기록에 점심때 만두 몇 개 먹었는지까지 다 파악하셨으면서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조작이나 이익을 취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해. 이게 다 팀에서 포장을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거 봐봐. 한여름에 빈곤 산골짜기에 연탄 배달을 갔다가 쓰러지고 더위 먹고서 링거 맞고 계속 일했다는 게 이런 고육지책을 누구 보라고 연기하는 거야. 그 댓글 아래를 한번 보세요. 마을 이장님의 감사 편지도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직인도 진짜더라고요. 못 믿겠어. 세상에 저렇게 청렴결백한 사람이 어딨어. 모든 자선활동 다 사기야. 두고 봐. 조만간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돈을 노리는 게 아니면 뭘 노리는 건데? 다 연출이야. 전부 다 치밀하게 계획된 연출이라고. 요즘 인플루언서들 이미지 메이킹하고 조회수 올리려고 별의별 대본을 다 짜잖아. 내가 정말 잘못 본 건가? 말도 안 돼. 난 안 믿어. 이 세상에 자기 돈 쓰고 사서 고생하는 바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산간지역의 식수난과 일사병, 열사병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산간지역은 물자가 매우 부족하고 일손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지역 내에서 공개적으로 3명의 오프라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물품 분류 및 포장 작업을 도와주시고 이후에 다 같이 차량을 타고 산에 가서 기부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 메시지로 신청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허점을 못 찾겠다 이거지? 그럼 오프라인으로 직접 조사해주지. 네 옆에 딱 붙어서 감시할 테니까 어디 끝까지 한번 연기해봐. 한유진, 네가 감히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집하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직접 널 만나주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이런 고도의 사기극을 내 눈앞에서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저기요, 누구 찾으세요? 문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긴 본사 창고예요. 쇼핑 영상 안 찍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으로 지원한 오프라인 자원봉사자입니다.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아, 맞다. 최민준 씨.
어제 그 댓글창에 남기셨죠.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산골 아이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그게 그쪽이었군요. 네, 접니다. 유진 언니 라이브 방송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유진 언니, 조심해요! 고마워요. 몸놀림이 빠르네요. 새로운 자원봉사자예요? 안녕하세요, 유진 언니. 저는 최민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서요. 제가 힘도 세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옷도 좋은 거 입고요. 여긴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에어컨도 없고 도시락 먹으면서 일해야 해요. 며칠 뒤에 산에 가면 차도 엄청 흔들리고 고생할 텐데 정말 견딜 수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유진 언니. 저는 삶을 체험하러 아니요. 산골 아이들을 돕기 위해 온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연기하네. 계속해마.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의 가짜 장구랑 그 뻔한 대본들 다 찾아내면 어떻게 웃을지 보자고. 유진 언니, 이 청년 태도가 이렇게 훌륭하고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완전 최고의 일꾼이잖아요. 빨리 받아줘요. 우리 마침 남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좋아요. 그렇게 열정이 넘친다면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유진 언니. 무슨 일이든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 그 완벽한 이미지. 내가 직접 박살내주지. 아주 그럴싸하게 연기하네. 취급하는 게 다 고가물 품인데 설마 떡고물 하나 안 챙기겠어? 꼭 이런 완벽한 천사 콘셉트 있어. 장부는 더 부린 법이지. 최민준,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그 바구니에 있는 여름옷 빨리 정리해. 곧 상자에 넣어야 하잖아. 네, 지금 당장 할게요. 그게 아니라 유진 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딴 생각했어요. 처음에 태도가 괜찮아 보여서 뽑았더니 이렇게 일도 대충 하고 느릴 줄은 몰랐네. 서 기사님. 네. 이 상자들은 브랜드 측에서 지정 기부한 새 반팔 운동복이에요. 헌옷이랑 섞이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이건 단가가 높아서 제가 따로 입고 등록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옮길게요. 네. 유진 언니, 이렇게 비싼 브랜드 옷을 그대로 상관 지역에 보내는 건 좀 아깝지 않아요? 산속 여름의 빛이 얼마나 따가운데 이 옷은 통풍도 잘 되고 땀 흡수도 잘 돼서 전혀 아깝지 않아. 뭐 실용적이긴 하네요. 근데 만약 실수로 몇 벌 잃어버리거나 잘못 섞이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최민준,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귀중품 가지고 자주 장난친다길래 저는 그냥 우리 봉사단 평판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잘하네. 근데 걱정 마. 네가 하는 걱정 우리 팀엔 전혀 필요 없으니까. 다들 하던 일 멈추세요. 오늘 입고 분류 작업은 거의 끝났어요. 다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우리 봉사단의 철칙에 따라 하루 봉사활동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정산할게요. 소영아, 가서 이번 주 장부랑 배송비 내역서 가져와. 네. 진짜 알 모양이네. 가짜 장부야. 지리도록 봤지? 이 연극이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볼까? 여러분, 이게 이번 주 물자 수지 총괄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받은 각계의 기부 물품입니다. 여기에는 의류 3,200벌, 도서 1,500권, 식수 500상자, 상비약, 그리고 정수 알약 약간, 그리고 브랜드에서 지정 기부한 새 스포츠 반팔 200벌이 포함됩니다. 다들 한번 보세요. 쇼하고 있네. 두 번째 부분은 저희의 운송비 지출 및 물류 내역입니다. 협력 물류회사에서 봉사 할인을 적용해 주셔서 총 운송비는 45만 원입니다.
어떻게 포장용 테이프랑 상자상 7,500원까지 다 맞아떨어지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뿐만이 아니야. 내가 일부러 잘못 둔 홈시애터 몇 벌까지 출고장에 전부 수정되어 있잖아. 우리가 봉사하는 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돈 한 푼, 물건 하나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해야 하죠. 우리 장부는 언제나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와서 감독하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일찍 들어가 쉬세요. 설마 진짜 이론도 안 가져갔단 말이야? 세상에 진짜 이런 이름도 이익도 안 바라는 바보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사람은 절대로 자기한테 이득 없는 짓은 안 해. 창고에선 허점이 없었으니 이 비싼 물품들이 내가 직접 확인해주지. 과연 진짜로 산골 가난한 아이들한테 입혀지는지. 최민준, 다들 정리하고 퇴근할 준비하잖아. 무슨 일 있어? 유진 누나 이 물품들 산골로 보낼 때 직접 가실 거죠? 아니면 따로 담당자가 있나요? 당연히 내가 직접 가지. 나뿐만 아니라 팀원 중에 핵심 자원봉사자들도 나랑 같이 산에 갈 거야. 우리 손으로 직접 이 물품들을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하거든. 현장 조사도 해서 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야지. 정말 잘 됐네요. 유진 누나, 산에 가는 자원봉사자. 저도 끼워주면 안 돼요? 네가? 혹시 번거로우시다면 안 가도 돼요. 너 진짜로 우리랑 같이 산에 가겠다고? 네! 농담 좀 하지 마요, 도련님. 처음엔 체격이 좋길래 뽑아준 건데 평소 창고에서 작은 박스 하나 옮기는 것도 벅차하잖아요. 산에 가면 오히려 우리 팀이 모시고 다녀야 할걸요? 그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죠. 확실히 좀 놀랍긴 하네 하지만. 네, 결정 멋지다고 생각해. 가고 싶다면 같이 가자. 가겠다면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우리가 갈 푸른돌 마을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 거긴. 아스팔트 길도 없고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차조차 들어갈 수 없어. 두 다리랑 노새로 짐을 옮겨야 해. 마을엔 뜨거운 물도 없고 식수조차 보장할 수 없어. 먹는 건 거친 밥이고 자는 건 여러 명 자는 온돌방인데 온실속 화초 같은 네가 정말 버틸 수 있겠어? 잘 생각하고 결정해. 나중에 중간에 우리 발목 잡지 말고. 여자도 가는데 내가 왜 못 가? 신경 끄시지 흙탕물. 기피코 뛰어도 되니까. 알았어. 그렇게 결심했다면.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모여. 늦으면 안 기다려. 이 자식아, 요새 대체 어디 쏘다니는 거야?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김비서 말로는 무슨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서 막노동을 한다던데. 너 진짜 돌았냐? 개 아저씨, 전화할 때마다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이건 미복잡 행위라고요. 민심을 살피는 거라고요. 민심을 살피는 거요? 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또 어떤 작은 인플루언서한테 꽂혀서 그 집단에 들어간 거지. 내 경고하는데 당장 기어들어와. 밖에서 망신시키지 말고. 믿든 말든 상관없는데 나 지금 엄청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내가 성과를 내면 장난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예요. 한유진, 마음껏 연기고 쉬지. 그 깡촌에 도착하면 내 그 위선적인 가면을 언제까지 쓰고 있을지 볼 테니까. 이번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네 미천을 다 까발려주겠어. 박할머니 류머티즘 파스 챙겼고요. 석현이 미술도구 세트 챙겼습니다. 참, 유진 언니 저번에 쓰던 그 강력 손전등 어디다 넣었어요? 내 회색 등산 가방 맨 밑에 있어. 산에선 밤길이 험하니까 여분 배터리도 2개 더 챙겨. 그리고 정수 알약 잊지 마. 도련님, 파리로 패션쇼 보러 가요? 아님 깊은 산속으로 가요? 질문요? 이거 폼 클렌징, 스킨, 연도기 이게 다야. 최민준, 나 어제 농담한 거 아니야? 산속은 일교차가 엄청 심해. 독충도 많고 게다가 가게도 아예 없다고. 운동용 반팔, 침낭, 모기 기피제, 비상식량은 다 어쩌고. 걱정 마. 돈만 있으면 뭐든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산속에서도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될 줄 알지? 나중에 독침에 물어뜯기고 배고파 죽겠다고 울지나 마.
됐어, 소영아. 우린 할 만큼 주의 줬어. 어른이니까 자기 선택은 자기가 책임지겠지. 본인이 필요 없다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알겠어요. 내일 현장에 도착해서 너희들 조작 방송하는 거 다 찍고 나면 당장 김 비서한테 헬기 보내라고 할 거니까 이런 춤구석엔 24시간도 안 있을 건데 짐은 뭐하러 챙겨? 쓸데없이. 두고 봐요. 푸른 돌마을 가는 산길. 엄청 유명하잖아요. 꼬불꼬불한 데다 울퉁불퉁해서 저 곱게 자란. 도련님 고생 좀 할걸요? 됐어. 얼른 차에 타 출발하게.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될까요? 도련님, 이 정도면 이 구간에서 가장 좋은 도로 상태예요. 조금만 더 가면 포장도로는 구경도 못해요. 아무래도 그쪽들 일부러서 골탕 먹이는 거 맞죠? 지금 2026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 곳이 있어? 물 좀 마시고 입 헹궈. 이런 산길은 처음이지? 토하고 나면 좀 나을 거야. 누가 산길 때문에 토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잘못 먹어서 체한 거라고요. 최민준, 한시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네, 그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도련님 논리는 여기선 전혀 안 통해. 설교하지 마요. 설교할 시간 없어. 최민준, 나 진작부터 눈치챘어. 너 여기 봉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냥 확인하러 온 거겠지? 우리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똑똑히 들어. 네가 여기 왜 왔든 간에 이왕 온 이상 일은 해야 해. 진작부터 알았다고요? 그런데 왜 저를 데려온 거예요? 맞아. 난 떳떳하니까. 빨리 몸 추슬러.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해. 걸어가요? 어디로요? 푸른돌 초등학교. 앞으로는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 다들 미쳤어요? 이걸 다 들고 간다고요? 그렇게 안 멀어. 우린 항상 이런 식으로 물자 옮겼어. 진짜 올실속 카츠네 도련님. 입은 줄 테니까 생각해. 지금 당장 내 대도시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산에 갈 건지. 이런 고육지책으로 나보고 제발로 나가라는 거지? 어림없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다들 발밑 조심하시고요. 출발합시다.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산사태야? 지진이야? 산 너머 채석장에서 발파하는 거야. 산골도 발전해야지. 보아하니 마을도 곧 살기 좋아질 거야. 바짝 따라와. 뒤처지지 말고. 아무도 데리러 안 가니까. 도련님, 앞으로 남은 산길은 얼마 안 되니까 그 귀하신 발바닥으로 잘 버텨보시라고요. 이수민, 너 사람 무시하지 마. 건물이 너무 낡았잖아. 이걸 학교라고 부르는 거야? 이 근방 심리 안에서 유일한 초등학교야. 아이고, 유진이 왔구나. 오늘은 고생 많았지? 박삼촌, 안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상비약이랑 식수, 정수 알약,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책을 좀 가져왔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새 책 가져온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 줄 몰라. 자, 얼른 도서실로 책 옮기자. 여기가 도서실이라고요? 책은요? 사전 한 권도 없잖아요. 전에는 도시에서 기증받은 잡지가 몇 권 있었는데 아이들이 보물처럼 하도 넘겨봐서
나중에는 정말이지 다 너덜너덜해졌어. 도저히 볼 수가 없게 됐지. 치고 형편이 어려워서 연필도 아껴 써야 하는 판에 책 살 돈이 어딨겠어. 맞아.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이야. 지금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 거야. 국가 차원에서도 점점 더 살기 좋게 만들어줄 거고. 샤크라! 얘들아, 목 안 말라? 물 좀 마실래? 아저씨, 저희 안 말라요. 박 선생님, 저거 그림책이에요? 석현아, 얼른 들어와. 유진 누나가 사온 거란다. 새 책이랑 새 옷이야. 어서 들어와. 다 너희 주려고 가져온 거야. 자, 네 거 여기 있어. 네 거. 진짜 예뻐요. 색깔에서 향기가 나요. 누나, 이 옷 진짜 좋아요. 정말 저희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 주는 거지. 각자 다 하나씩 있어. 고마워요, 누나. 왜 그래요, 도련님? 벌써 못 견디겠어요? 다들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죠. 당신이 밥 한 끼에 펑펑 쓰는 돈이면 학교 도서관 책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아이들 모두에게 튼튼한 신발을 사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청승 떨지 마요. 다 좋아질 거니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불자 분배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쉴 곳을 찾아야죠. 가요, 오늘 밤. 당신이 묵을 스위트룸을 보여줄게요. 다 왔어요. 남자 자원봉사자는 이 방이에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평소에 다들 이런 데서 자요? 감지덕지하세요, 도련님. 박 아저씨가 비 안 새는 이 방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올해 특별히 벽돌집도 몇 채 지어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단체 침상에서 주무셔야 했을걸요? 에어컨은요? 선풍기라도 줘요. 욕실은 어딨어요? 나 씻을래요. 도련님, 여기가 휴양지 리조트인 줄 아세요? 씻고 싶으시면 저기 마당에 우물 있으니까 물 길어다 쓰세요. 에어컨은 말이죠. 파노라마 선루프에 자연풍 맞바람치는 백친환경 무공이랍니다. 침대가 이렇게 딱딱한데 어떻게 자라고요? 난 뭐요? 당신이 뭐? 다 맞다. 가짜 저격수라면서 왜요? 온지 첫날부터 못 참겠어요? 문은 저기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됐어, 소영아. 그만해. 누가 간다고 했어요? 이 도련님이 자원봉사자가 오늘 여기서 잘 거라고요. 좋아요, 그럼. 좋은 꿈 꿔요. 아! 침대 진짜 딱딱하네. 내 허리야. 이 모기들은 요괴라도 된 거야? 최민준,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굳이 이런 처첩산중까지 와서 모기밥이 되냐고. 한유진, 이 도련님이 맹세하는데 이가 가짜라는 증거를 기필코 찾아낼 거야. 닭이 참 일찍도 오네. 밥 먹어요, 다들. 빨리 아침 드세요. 좋았어. 드디어 뭐 좀 먹겠네. 국소라도 감지덕지다.
아침은 뭐 먹어요? 술 안에 통밀 토스트 있어요? 양보해서 국수나 만두도 괜찮아요. 꿈깨요 도련님. 오리지널 잔작불 흰죽이 짠지랑 만두뿐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이걸 먹으라고요? 네, 열악하지만 조금이라도 드세요. 이 딱딱한 건 뭐예요? 호신용 무기예요? 최아주머니가 찐만두예요. 든든할 거예요. 직접 만든 거라 아주 맛있어요. 핸드드립 커피가 없는 건 그렇다 쳐도 고기 다진 것도 없네요. 먹기 싫으면 말든가요. 안 먹을 거면 버리지나 마요. 나 참. 형, 빨리 먹어봐요. 최아주머니가 만든 만두 진짜 달아요. 저희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거든요. 안 먹을래요. 도저히 사람이 먹을 게 못 되네요. 먹지 마요. 이따 배고파도 배달 안 되니까. 지금은 안 고파요. 나 최민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봐. 이런 깡총까지 와서 사서 고생이라니.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도저히 못 살겠네. 유진 언니, 저번에 시내에서 모금한 2차 구호품이 오늘 도착한대요. 잘 됐네. 다들 준비하자. 바로 상자 열어서 확인해보게. 네. 또 구호품이라고? 드디어 여우꼬리가 드러나는군. 어디 한번 볼까? 이 새 구호품 속에 어떤 쓰레기를 숨겼는지. 한유진, 내가 네 가짜 증거를 못 잡을 소냐? 내가 성을 간다, 성을. 내가 뜯을게. 도련님, 또 뭐 하시라고요? 조심해요. 안에 있는 거 망가뜨리지 마요. 보나마나 또 도시 사람들이 버린 헌책이나 다 해진 옷들이겠지. 내 손에 들통날 각오해. 이럴 수가? 다 새 거잖아. 게다가 품질도 엄청 좋잖아. 봉사는 고물 수집이 아니니까요. 산골 아이들도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남이 버린 불량품 말고요. 박 선생님, 저 책들 진짜 저희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TV에서 보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 다 너희들 주려고 가져온 거야. 감독도 없고 카메라도 없잖아. 저런 눈빛은 절대 연기할 수 없어. 와, 새 선물 왔다. 자, 이리 와. 석현아, 빨리 와서 봐봐. 이 새 옷 잘 맞는지 볼까? 와, 진짜 멋있다. 석현아, 이리 와봐. 이 새 옷 한번 봐. 잘 맞나? 이리 와. 와, 진짜 멋있다. 이따 색연필도 가져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알았지? 네, 한 선생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옷도 안 망가뜨릴게요. 그래, 가서 놀아. 나 색연필 생겼다. 큰 호랑이 그릴 거야. 유진 언니, 조심해. 하은아, 새 선물 받아서 기쁜 건 당연해. 하지만 물건을 아끼는 법도 배워야 해. 넘어져서 망가지면 색연필이 하은이랑 같이 큰 호랑이를 못 그리잖아. 한 선생님, 명심할게요. 천천히 걸어갈게요. 최민준. 넌 도대체 얼마나 멍청한 거냐? 이런 사람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다니. 하은아, 이거 네 거야.
하은아, 이거 너 주려고. 왜 안 열어봐? 안에 입체성이 들어있어. 더러워질까봐요.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제 개인 책을요. 소중히 아낄게요. 그래, 가자. 제가 도와줄게요. 눈이 왜 빨개요? 모래가 눈에 들어가서요. 모래바람이 너무 세네요. 유진 언니, 네. 오전 물품은요? 제가 분배랑 확인 다 끝냈어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오후 일정도 제가 다 짜놨어요. 그래, 다들 얼른 밥부터 먹자. 오후엔 조 나눠서 가정 방문할 거야. 그쪽 몇몇 어려운 가정 상황 좀 살펴보게. 네. 마을 동쪽이랑 서쪽 다 합쳐서 청세조예요. 근데요. 석현이네는 누가 가요? 제가 갈게요. 민준 씨가요? 그 산길은 사람들이 다녀서 생긴 길이라 걷기 힘든 건 둘째치고 뱀도 나와요. 갈 수 있겠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석현이도 걷는 길인데 제가 못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네?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가정 방문 온다고요? 그럼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어? 뭐야, 아저씨. 저희 집에 가정 방문을 가신다고요? 그래, 길 좀 안내해 줄 수 있어? 아저씨, 오해하지 마세요. 길 안내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할머니가 좀 바쁘셔서 대접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접 안 해도 돼. 그치만. 무슨 일 있어? 너 왜 울어? 얼른 또 그쳐. 이따 한유진이 보면 내가 또 너 괴롭힌 줄 알 거 아니야. 아저씨, 죄송해요. 일부러 온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집에 있는 쌀을 다 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모시고 갈 수 없어요. 아저씨도 배고프실 테니까요. 할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데? 저도 잘 몰라요. 열이 나셨는데 온몸이 엄청 뜨거우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여름 감기일 뿐이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부모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할머니가 외지에 돈 벌러 가셨다고 하셨는데 부모님 못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아저씨,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안 나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 가자. 아저씨랑 기숙사에 가서 쌀이랑 약 챙겨서 집에 데려다 줄게. 최민준, 석현이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많이 안 좋으셔? 아마 여름 감기인 것 같아. 할머니 체질이 약하신 데다가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계속 안 나으신 거야. 심각한 게 아니라면 다행이네. 근데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오늘 석현이네 집에 갔는데 집에 남은 식량이라곤 할머니가 석현이 먹으라고 남겨둔 고구마 반 개뿐이었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마저도 다 쉬었더라. 난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온 거잖아. 비록 작은 빛일지라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게. 한유식. 응. 고마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줘서. 들어와. 민준이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박 선생님,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 한유진에 대해서요. 걸가 대체 뭘 바라고 이러는 건지 궁금한 거지. 우리 같은 깊은 산골은 세상에서 잊혀진 곳이나 다름없지. 젊은 선생님들은 버티질 못하고 물자도 들어오기 힘들단다. 이곳 아이들은 대부분 석현이처럼 1년 내내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살아. 과외책은커녕 멀쩡한 연필 한 자루도 반으로 쪼개서 써야 한단다. 국가지원금이 나오지 않나요? 지원금으로 학교를 짓고
책상을 살 순 있어도 오랜 시간 함께 해줄 순 없지. 아이들의 부족한 옷과 밥을 다 채워주지도 못하고. 3년 전까지는 말이야. 유진이가 오기 전까지. 그때는 나도 생각했지. 저 애도 다른 도시 아이들처럼 사진이나 몇 장 찍고 며칠 있다가 가겠지 하고. 근데 누가 알았겠어.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물건들을 가져올 줄이야. 그럼 방송 수익은요? 직접 보렴. 수익 0원, 조작 0건, 방송으로 번 단 1원까지도 전부 다 아이들의 새 옷이랑 책, 쌀로 바꿨어. 게다가 산길이 험해서 택배도 안 되니까 매번 산에 올 때마다 드는 대절비 수십만 원도 다 걔가 도시에서 투잡 뛰면서 보태는 거란다. 이 녀석은 자기 목숨을 걸고 산골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런데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걔를 의심할 수가 있어? 최민준, 넌 진짜 구제불능 쓰레기야. 한유진, 미안해. 내 무지함에 대한 대가는 꼭 치를게. 소영아,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 안 자? 내일 조가골에 구우물품 보내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유진 언니랑 시내에서 쌀을 10푸대 넘게 날랐더니 언니 허리 디스크가 도졌어요. 저녁도 못 먹고 쓰러져 자고 있어서 제가 대신 명단이랑 물품 목록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들 전부 그 여자 혼자서 어떻게든 구해온 거야? 최민준, 당신도 여기 온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유진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봐서 다 알 텐데요. 유진 언니는 인터넷에서 쇼하는 인플루언서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것 좀 봐요. 우리 공익 계정 백엔드네어 캡처본이에요. 3년 동안 네티즌들이 후원해준 돈은 전부 공용 계좌로 자동 이체돼서 물품 구매하는 데 쓰여요. 현금 인출 비밀번호조차도 유진 언니가 직접 박 교장 선생님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한다고요. 언니는 이 돈에 손도 댄 적 없어요.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난달엔 석현이한테 줄 새 옷이랑 책 살 돈 모으려고 도시에서 투잡 뛰면서 모은 몇백만 원을 전부 다 기부했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언니가 평소에 신는 신발도 대학교 때 산 거라 밑창이 갈라졌는데도 아까워서 안 버리는 거. 근데 인터넷에선 왜 언니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모든 게 투명하고 이유는 0이고 조작도 없고 대본도 없잖아. 봉사활동 사기라니.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이 잔한 척하는 바보가 편협함과 무지로 만들어낸 우스운 총극이었어. 내가 저지른 짓 내가 직접 수습하겠어. 최민준, 넌 진짜 쓰레기야. 대체 무슨 정신으로 한유진을 의심한 거야? 이제 어떻게 만회해야 하지? 내가 저지른 멍청한 짓들을. 도련님, 어쩌자고 그 저격 영상들을 다 지우신 겁니까? 그게 얼마나 공들여 키운 계정인데 팔로우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지웠으면 지운 거지. 오늘부터 누구든 한유진한테 함부로 흠집 내려보들면 이 최민준이 가만 안 둬. 도련님, 약점 잡으러 가신 거 아니었나요? 내가 잡은 건 내 멍청함과 파렴치한 뿐이야. 앞으로 우리 최그룹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진 봉사 틈을 깎아내려선 안 돼.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리만 믿고 남의 선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남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다니 진짜 유치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네. 좋은 아침이에요, 유진 누나. 최민준, 이게 무슨? 한유진, 오늘부터 힘들고 굳은 일은 다 나한테 넘겨요.
최민준, 너 유진 언니, 이전엔 제가 잘못했어요. 약속할게요. 다시는 거짓 폭로 안 할게요. 진짜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모래바람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빗자루질하는 거예요? 도련님, 진짜 부탁인데 도움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마요. 미안해요. 제가 빗자루질은 처음이라 살살 할게요. 민준 오빠 옷 갠 거 진짜 못생겼어요. 왕관도 같아요. 이 녀석이. 뭘 웃어? 형이 갠 건 추상파 옷깨기라는 거야. 알아? 제 것 보세요. 석현이 너 진짜 잘한다. 형한테도 가르쳐 줄래? 요 며칠 지낼만 했어요? 손 내밀어 봐요. 네, 전 괜찮아요. 살짝 다친 거예요. 저 맷집 좋잖아요. 손 내밀어요. 줄곧 귀하게만 자란 도련님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요. 전 괜찮아요. 더 할 수 있어요. 최민준이. 이틀 뒤에 자원봉사자 몇 분이 물갈이 때문에 일찍 돌아갈 거예요. 그분들이랑 같이 갈래요? 지금 저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날 쫓아내는 거예요? 나 오늘 안동땡이 폈잖아요. 이불도 다 겠고 바닥도 다 쓸었단 말이에요.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본인 손 좀 봐요. 그리고 요 이틀 동안 마을 잡곡밥도 입에 안 맞고 매일 밤 모기한테 물려서 잠도 못 자고 있잖아요. 당신 몸은 여기랑 전혀 안 맞아요. 억지로 버틸 필요 없어요. 인정할게요. 처음 왔을 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꿈에서도 가고 싶었죠. 근데 지금은 가기 싫어졌어요. 왜요? 오늘 석현이가 이불 개는 법 알려줄 때 석현이 신발 밑창을 봤는데 다 달아있더라고요. 근데도 그 누구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예전엔 당신들이 쇼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남아보니까 알겠어요. 여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기 남고 싶어요. 책 한 권 더 나르고 바닥 한 번 더 쓸더라도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어요. 좋아요. 이왕 남기로 한 거 앞으로 힘들다느니 불평하지 마요. 도련님, 티내는 것도 절대 안 돼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유진 언니, 저 도련님 배고파서 실성한 거 아니에요? 예전엔 생수 아니면 안 마시고 유기농 채소 아니면 안 먹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 변하기 마련이잖아. 뭘 그렇게 쳐다봐요? 다들 안 먹을 거면 제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저렇게 진심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난 계속 가짜 신분으로 속이고 있잖아. 안 돼. 기회 봐서 다 털어놔야겠어. 탈을낸다고 해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한유진, 지금 시간 있어요? 왜요?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사실 제가 한 가지 계속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오늘 꼭 털어놔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전... 유진아, 큰일 났어.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 박삼촌,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박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김 선생님이 어제 갑자기 위장염으로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근데 요 며칠 영어 수업이 다 있거든요. 3학년, 6학년 전부 다요. 특히 6학년은 중간고사, 모의고사도 있는데 이렇게 멈추면 진도가 다 밀려요. 저기 유진 봉사팀 중에 영어 기초 탄탄한 사람 없나요? 며칠만 좀 대신해주면 좋겠는데. 소영이랑 애들이 영어 자격증은 다 있지만 정작 회화는 전혀 안 되거든요. 발음에 사투리도 섞여 있어서 애들 발음까지 망칠까 봐서요.
왜 저희 그렇게 봐요? 요전날 우리가 정리했던 수입 의료 물품들 설명서가 전부 영어였잖아요. 소영이가 사전 보며 끙끙댔는데 한눈에 쓱 보고 다 이해했잖아요. 게다가 발음도 미드보다 완벽했고. 그래야 당연하죠. 전 아이비리그 복수 전공 수재라고요. 최 선생님으로 정했어요. 특명이에요. 이번 영어 수업 좀 맡아줘요. 제가요? 선생님을? 안 돼요. 유진아, 진정해봐요. 영어를 할 줄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건 완전 별개라고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애도 안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교단에서라고요? 애들 가르치다 잘못해서 초졸 무식자 만들면 어떡할 건데요? 어젯밤엔 자신만만하게 말했잖아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고요. 왜요? 그 약속은 하룻밤짜리였어요? 그거랑 이거랑 같나요? 차라리 뒷산에 가서 장작 열광조리를 피우는 게 낫지. 교단에 서는 건 정말 싫어요. 예전에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 협상할 때도 이렇게 긴장되진 않았다고요.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요? 정말 재벌 도련님 납셨네요. 그럼 더더욱 문제 없겠네요.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도 성사시키면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제 말은... 아무튼 유진, 봉사팀 이름에 먹칠할까봐 두려워요. 최민준, 난 당신을 믿어요. 저와 소영이한테 보여줬던 자신감의 절반만 보여준다면 절대 문제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해요. 자요. 됐어요. 망했다. 지금 도망쳐도 될까? 최 선생님, 저희가 무서우신 거죠? 무섭긴 누가 무섭다고 그래. 선생님은 지금 너희에게 선생님의 포스를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오늘은 무작정 외울 필요 없어. 선생님이 재밌는 거 알려줄게. 밖에 나가서 바로 써먹으면서 폼 잡기 좋은 정통 미국식 발음. Hey bro, what's up? 따라해봐. Hey bro, what's up? 이건 브로. 요즘 어때? 란 뜻이야. 좋아. 그럼 선생님이 이어서 계속 수업할게.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네. 수업 되게 몰입감 있게 잘하더라. 제일 장난꾸러기인 애들도 집중하던데? 뭐, 그 정도야. 내가 누군데. 이 정도는 기분이지. 최민준, 고마워. 게다가 오늘 네 덕분에 학교에 급한 불도 껐어. 내게서 빛나는 점도 발견했고 넌 타고난 선생님이야. 정말 멋졌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날 칭찬할 땐 전부 내가 최영원 아들이라서 그랬던 건데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해준 건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오버할 건 없고 앞으로 며칠 동안 수업은 내가 다 맡을게. 나 먼저 가서 수업 준비 좀 할게. 유진 언니! 유진 언니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유진 언니 큰일 났어요. 이것 좀 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유진 농촌희망, 그거 완전 뼛속까지 사기단입니다. 이 피해자들의 이체 내역 캡처 좀 보세요. 이들은 지금 산골 아이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전부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 댓글창 입금 내역 캡처들 전부 우리 계좌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악의적인 루머잖아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 조사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여론이 퍼지는 건 순간이야. 지금 네티즌들은 감정만 앞세우고 증거는 안 봐. 만약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반박하지 못하면 우리 팀 신뢰는 다 무너지고 아이들 지원도 전부 끊길 거야. 수법이 너무 비열하네요. 절대 평범한 네티즌들이 할 일 없어서 한 짓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배후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 뒤에 숨을 줄만 아는 이 비겁한 자식들. 인터넷이라고 법이 없는 줄 아나 봐요. 최민준 씨, 오늘 학생들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 일은 좀 골치 아파졌어요. 먼저 들어가서 쉬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한희진, 먼저 우리 장부 내역부터 정리해봐요. 남은 일은 나한테 맡겨요. 당신한테 맡기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저 예전에 자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랑 싸워봤거든요. 이런 알바들 상대하는 건 경험이 많아요. 먼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준도련님, 산골 체험은 할만하신가요? 김비서, 당장 그룹 홍보팀 총동원해서 10분 안에 인터넷에 퍼진 유진봉사단 관련 악성 실검 흔적도 없이 싹 다 지워요. 실검을 지우라고요? 네, 지금 당장요. 도련님, 그 홍보 비용이 보통 큰 금액이 아닌데요? 회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영감탱이한테는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조사 좀 해봐요. 그 선동하는 폭물 투보 배경 싹 다 캐오고 누구 사주받고 이런 집 벌였는지도 알아내요. 만약 못 알아내면 내일 당장 아프리카 지사로 출근할 줄 알아요. 네, 도련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좀 쉬어요. 물 좀 마셔요. 쉴 수 없어요. 이 폭로 유튜버 캡처 화면이 너무 교묘해서 최근 몇 년치 장부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우리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유진 씨, 저 믿어요? 네? 민준도련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민준도련님,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그 피해자들의 이체 내역은 진짜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 뜸들이지 마. 사기를 친 건 한양이 아닙니다. 전문 사기꾼 일당이 한양의 봉사단 계정을 도용해 사기를 치고 다닌 겁니다. 게다가 이 사기꾼들 배후엔 도련님도 아시는 분이 얽혀 있습니다. 누구? 조민수요. 예전에 후원하신 적 있는 사기꾼 봉사자입니다. 그자가 사람을 시켜서 한양과 똑같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계정 백엔드 등록 정보랑 자금 흐름, 그리고 그자가 사기꾼 일당과 나눈 채팅 기록까지 정보 압축해서 내 폰으로 보내. 네, 도련님, 방금 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직 대조 안 끝났어. 그만해. 장부엔 문제 없어. 문제가 있는 건 사람이지. 이게 뭐야? 누가 덤터기를 씌운 거야? 저 이체 내역 수취인들 봐봐. 너희 팀 공식 계좌가 아니야. 조민수라는 사람이 등록한 유령 회사지. 조민수? 5년 전에 뜻이 안 맞아서 내가 팀에서 쫓아냈었어. 설마 그 자식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할 줄은 몰랐네. 이 저격 유튜버들 캡처 화면 전부 조민수 가짜 계정이야. 증거는 다 모았어.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유진 언니, 반전, 대반전이에요. 무슨 일이야? 그 저격 유튜버 납작 엎드렸어요. 이전 아기전 영상 지운 건 물론이고 해명 영상까지 상간에 고정했어요. 자기가 사기꾼한테 이용당했대요. 제대로 확인 못했다고. 게다가 조민수에 대한 모든 단서를 경찰에 넘겼대요. 민준아, 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이제 조민수 실체가 우리한테 싹 다 털렸잖아. 우리 팀 팔로워도 오히려 몇만 명이나 늘었어. 그냥 예전에 게임하다가 알게 된 해커 친구들이 대충 알아본 거야. 민준아, 이번엔 정말 고마워. 네가 빨리 진실을 안 밝혀냈으면 난 아직도 그 장부만 파고 있었을 거야. 우리 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뻔했어. 네가 정말 큰 도움을 줬어. 별일 아니야. 우린 이제 한 팀이잖아. 나도 너희가 잘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너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엄청 잘 알더라. 무슨 일이 생겨도 침착하고 정말 멋져. 고마워. 한유진, 나 정말 멋져? 당연하지. 분명 대도련님 행세하면서 일할 땐 습관적으로 자신을 부정하잖아. 왜 그래? 다른 사람 눈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아빠 눈엔 난 그저 돈만 쓰는 쓰레기일 뿐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뭘 하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 매번 내가 시험에서 2등을 하면 나한테 물어보셨지. 왜 1등은 못하냐고? 내가 e스포츠 하고 싶다니까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셨고, 약육강식이라는 그분의 비즈니스 논리에선 뭘 하든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나중엔 아예 그냥 포기하고 빈둥거리는 재벌이세가 되기로 했어. 그러면 나에 대한 기대도 좀 줄어들 테니까. 사실 나도 전엔 자선을 믿었어. 그 조민수 말이야. 내가 그 자선단체에 10억을 기부했는데 결국 돈을 들고 튀었지. 그래서 그 이후론 아예 봉사활동 같은 건 안 믿었어. 하지만 여기서 한 달 동안 석현이와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널 보면서 몇만 원짜리 물품에 목숨 거는 걸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예전에 참 우스운 삶을 살았다고. 최민준, 넌 쓰레기가 아니야. 이번 조민수 일도 네가 없었다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넌 정의감도 있고 똑똑하잖아.
단지 이전에는 널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뿐이야. 한유진, 나 됐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굴지 마. 부정당하고 의심받는 거 나도 아주 잘 알지. 네가? 응, 너 만나기 전에 동네에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완전 미친 또라이가 있었거든? 또라이? 이름이 아마 민준 군인가 하는 돈만 많은 바보, 재벌 2세였어. 갑자기 내 방송에 들어오더니 댓글이랑 선물을 엄청나게 쏘면서 화면을 도배하는 거야. 뭐라더라? 내가 사기꾼이라나? 쇼하는 거라고 하질 않나? 날 욕하는 증거가 다 AI 합성이라는 거야. 그 사람 참 할 일 없었나 보네. 할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오만하고 무식한 거지. 산골 상황은 하나도 모르면서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완전 잘난 척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내가 맹세했어. 오프라인에서 그런 악플러를 만나면 장부를 그놈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우리 팀원들 앞에서 허리 굽혀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큰일 났다. 만약에 알게 되면 그 미친 또라이가 나라는 걸. 나 완전 산채로 가죽이 벗겨질 텐데. 최민준, 너도 처음엔 엄청 건방지게 맨날 가짜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보려고 했잖아. 그 입으로만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랑은 완전 달라. 날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민중군이라는 걸 말해야겠어. 유진아, 사실 내가... 최민준! 너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너 미쳤어? 여자 하나 때문에 수억 원이나 수습비로 날려? 내가 평소에 주던 용돈이 너무 많았나 보지? 돈이 아주 남아도냐? 아버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놈의 설명? 네가 인터넷에 쳐놓은 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뭐더라? 민중군 계정인가 뭔가로 사방팔방 보배하면서 스트리머 욕하고 다녔다며. 그쪽에서 캡처해서 인터넷에 다 올렸잖아. 내 사고 수습하느라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네가 어디 있든 당장 집으로 들어와. 네 엄마는 너 때문에 혈압까지 올랐어. 네 꼴을 좀 봐라. 20살도 넘은 놈이 대체 무슨 꼴이냐? 허구한 날 빈둥대고 하는 일도 없이. 아버지, 전 안 돌아갈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절대 아버지랑 안 갈 거예요. 의미? 너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무슨 봉사를 한다고 말이야. 10억 원이나 가져가 놓고 결국 그 조민수한테 속아서 놀아놨잖아. 마지막엔 결국 내가 나서서 네 사고로 수습해줬잖아.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좋아, 정 집에 안 들어오겠다면 네 카드 오늘부로 다 정지시킬 거다. 지금부터 나한테서 단 1원도 받을 생각 마. 단 1원도 말이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밖에서 며칠이나 버티는지. 아버지셔? 집으로 들어오시래요. 하지만 말씀드렸어요. 절대 안 돌아간다고요. 전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절대 안 돌아갈 거라고요. 그게 제 카드를 정지시키셨어요. 여기선 밥은 먹여주실 거죠? 걱정 마요. 먹는 건 책임질 테니까. 근데 환경이 좀 열악해서 도련님께서 반찬 투정이나 하지 마요. 얘들아 봐봐. 이 원이 뭐 같아? 해 같아요. 월병 같아요. 하은이 얼굴 같아요. 얘들아, 각자 책 좀 읽고 있어. 하은아. 왜 그래? 누가 괴롭혔어? 그럼 최 선생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최 선생님, 저 오늘이 학교 오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가 집에 돈이 없다고 저보고 학교 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여자는 글 배워봤자 다 시집 가야 한대요.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아침에 할아버지가 저 데려다 주실 때 박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는 저 학교 안 보낼 거라고요. 박 선생님, 하은이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다 들으셨군요. 내일부터 학교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 다니지 말라고 했대요. 그 집 사정이 말하자면 좀 깁니다. 하은이 엄마는 남동생을 낳다 난산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외지로 돈 벌러 가셨는데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아요. 가끔 3만 원 정도 붙여오고요. 하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심하셔서 하은이가 1학년 때부터 여자애 가르치는 건 돈 낭비라 여겼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제가 계속 설득하면서 매달 제 월급에서 2만 원씩 보태주고 하은이 책이랑 옷도 사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겨우 허락하셨던 겁니다. 의무교육은 무료 아니에요? 식비조차 내기 싫어하다니. 그게 가족이에요? 최 선생님, 도시에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산골에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공부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애들이 글자 좀 읽고 이름 쓸 줄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죠. 일찍 집에 와서 일손 돕는 걸 우선으로 쳐요. 하은이 할머니는 벌써부터 하은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돼지 밥 주고 밥하고 동생 돌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신경 안 쓰신대요? 아버지하고도 얘기해봤죠. 마찬가지로 딸내미 공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말도 했어요. 돈 모아서 아들 줘야 한다고요. 저번에 전화로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은이는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설득해봤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죠. 근데 할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번에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제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솔직히 제 마음도 참 안 좋아요. 저도 이젠 진짜 방법이 없네요. 박 선생님, 제가 할아버지랑 얘기해 볼게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저도 해보고 싶어요. 소용없어요, 최 선생님. 하은이 할아버지 성격에 설득해봤자 헛수고일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도 예전엔 성격 안 좋았는데 지금은 나아졌잖아요. 만약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하은이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박삼촌, 하은이 할아버지 학교로 모셔올 수 있을까요? 하은아, 네가 학교 못 다니는 일은 절대 없게 할게. 지원 물품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쌀이랑 밀가루, 그리고 상비약도 좀 있어요. 좋네. 당신네 봉사 선생님들이 그래도 쓸모가 있구만. 근데 이것들 받는 대신 뭐 해달라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저희 얘기 좀 나눌까요? 이봐, 수작 부리지 마. 무슨 속셈인지 다 아니까. 당신네 봉사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물건 주고 좋은 말 하면서 결국 우리 돈 쓰게 만들려는 거잖아. 내가 말해두는데 우리 집 번 없어. 하은이는 여자애인데 공부 많이 해서 뭐해? 나중엔 어차피 남의 집 식구 될 텐데. 할아버지, 요즘 국가정책이 있어서 의무교육은 다 무료예요. 교재비나 학비 같은 건 전혀 안 들어요. 급식비 정도만 내면 되는데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몇천 원은 돈 아니야? 그 돈 아껴서 동생 고기 사 먹이는 게 낫지 않아? 하은이 아빠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게다가 초등학교 마치면 계속 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이 낼 거요?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객들처럼 도시에서 자란 애들은 전혀 모를 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은이도 이제 9살이라 일할 수 있어. 집 돼지랑 닭도 먹여야 하고 할미는 허리가 안 좋은 데다 동생은 아직 어린데 하은이가 안 거들면 누가 해? 할아버지, 하은이는 성적이 아주 좋아요. 게다가 항상 학년 1등이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나중에 대학에 가고 이 산골을 벗어나면 하은이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학? 꿈도 꾸지 마시오. 우리 마을에선 몇십 년 동안 대학생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 게다가 걘 여자애잖아. 글자 몇 개 알고 계산만 할 줄 알면 그만이지. 옆집 서신의 딸내미 좀 봐.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바로 돈 벌러 나갔잖아. 한 달에 30만 원이나 번다고. 차라리 일찍 시집 보내서 지참금이나 받는 게 낫지. 이제는 달라요. 여성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바는 여성 기업가, 교사, 의사들 모두 산골짜기 출신이에요. 됐어. 허풍경 그만 떠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못 본 게 없는구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리고 하은이도 공부하기 싫지, 그치? 네?
하은아, 선생님한테 말해봐. 정말 학교 다니기 싫니? 최 선생님,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하은아, 너 매번 시험에서 1등 하잖아. 선생님은 다 보여. 네가 공부를 좋아하고 재능도 있다는 거. 네 마음한테 물어봐. 정말 공부하기 싫은지. 날 믿어. 네가 공부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최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큰 도시를요. 밤에 정말 네온사인이 있는지, 거기 도서관에는 정말 책이 그렇게 많은지, 저도 한 아주머니처럼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린애가 허풍은 됐어. 얼른 집이나 가자. 하은이 학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필요 없어. 계집애가 배워서 뭐해. 그만 떠두시오. 동생이 박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왜요? 억지로 끌고 가시게요? 이러면 어떨까요? 저랑 거래 하나 하시죠. 거래? 무슨 거래? 하은이 동생도 이제 학교 갈 나이 다 됐죠? 다 돼가지. 우리 손주가 얼마나 똑똑한데. 나중에 꼭 크게 될 거라고. 남자아이가 공부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뒷바라지할 형편은 되시고요. 당신, 제가 손주분 학비 지원해드릴게요. 그 아이가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나중에 유학을 간다고 해도 제가 다 대드리죠. 누굴 속이려고 들어? 봉사원 선생이 돈이 어딨다고? 제가 언제 봉사원 선생이랬어요?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누군지. 저 진짜 재벌 2세거든요. 생각은 정리되셨어요? 저랑 이 거래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귀인 어르신. 정말 큰 은인이십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거래인 만큼 저한테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은이를 계속 학교에 보내라고요? 이 아이들 남매의 학비를 제가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언젠가 하은이가 학교를 그만둔 걸 알게 되면 저도 지원을 끊겠습니다. 남동생에 대한 지원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은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쑥쑥 오르기를 열심히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좋소. 그럼 각서를 씁시다. 좋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저 꼭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은아, 명심해. 공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 민준이 정말 고마워. 우리 하은이 내가 걔 커가는 걸 다 봤잖아. 걔가 진짜 학교를 그만뒀으면 내 마음이 정말 안 좋았을 거야. 박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심부름만 한 건데요, 뭐. 다 선생님들이 사전 작업을 잘 해놓으셔서 하은이 조부모님께 밑밥을 잘 갈아주신 덕분이죠. 전 정말 생각도 못했어. 자네가 설득할 줄은. 하은이 할아버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내가 20번을 갔는데 18번은 나한테 욕하면서 쫓아내더라고. 근데 한 번에 성공하다니. 사실 저도 엄청 궁금했어요. 대체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그냥 거래를 하나 했죠. 거래요? 무슨 거래요? 하은이 남동생이 대학 갈 때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은이 학비도 제가 다 내주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만약 제게 하은이가 학교를 그만둔 걸 들키면 남동생에 대한 지원도 바로 끊겠다고요. 동생이 대학 마칠 때까지요. 민준이,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자원봉사자라 월급도 많지 않으면서 얼마나 들겠어. 자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박 선생님, 걱정 마세요. 얘 숨겨진 재벌 2세예요. 집에 돈이 엄청 많아요. 이 정도 돈은 얘한테 껌값이죠. 재벌 2세? 이런 세상에 그런 집안 환경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이런 산골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매일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단체 급식 먹으면서 아이들 콧물까지 닦아주다니. 자네 정말 대단하네. 박 선생님, 너무 가찬이세요. 사실 저 예전엔 꽤 막 살았거든요. 근데 한유진이 알게 해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민준군이란 걸 더 이상 미룰 순 없어. 당장 한유진에게 말해야 해. 한유진, 사실 너한테 계속 숨긴 게 있어. 오늘 꼭 말해야겠어. 사실 내가 바로... 여보세요? 왜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다음엔 좀 빨리 말해야겠네. 뭐라고? 알았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 왜 그래요? 산 아래에 일이 생겼어. 소영이가 전화했는데 물자가 털렸대. 검사에도 문제가 있다나 봐. 무슨 문제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소영이가 전화로 제대로 설명을 못하네. 빨리 내려가 봐야겠어. 그 물자엔 상비약이랑 정수 알약도 있단 말이야. 가장 시급한 것들인데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나도 같이 가요. 하지만 수업은 어쩌고? 오후에 영어 선생님이 돌아올 겁니다. 여긴 제가 있으니 두 분 다녀오세요. 네, 가자.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이 녀석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네. 돈 달라고 전화도 없고 카드도 다 정지시켰는데 밖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다니는 거야? 김비서 들어와. 최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조사하라고 한 민준이 그 자식 위치 알아냈어? 도대체 어디서 싸들어 다니는 거야? 그리고 요즘 그 녀석 도대체 뭘 하고 지내는 거야? 알아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이것 좀 보시죠. 이게 도련님 현재 위치입니다. 도련님은 지금 서남쪽 산간 지역의 작은 마을에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고 계신지는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아들 확실해? 네, 대표님. 도련님은 이번 달에 집안돈 1원도 안 쓰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되어서야 주무십니다. 그곳 사람들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 이래야 내 아들이지. 빨리 내 뒤 일정 정리해. 3일치 회의 다 미루고. 그리고 이 마을에 뭐가 부족한지 알아봐. 옷, 상비약, 학용품, 의약품. 아무튼 부족한 건 다 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내가 직접 가서 내 아들 지원할 거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녀석, 드디어 내 속을 안 썩이는구나. 유진 언니, 이제야 오셨네요. 글쎄, 저 사람이 우리가 모금한 이 물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거기다 검사원하고 단속반까지 데려와서 우리 차를 산에 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요. 조민수, 또 너구나. 한유진 대저성관님, 오랜만이네. 아이고, 날 원망하지 마. 내가 원래 좀 그래. 산골 아이들 걱정이 많거든. 누가 아이들한테 불량물품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내 정의감이 막 솟구쳐서 말이야. 이런 것도 못 참지. 조민수, 안 그래도 너 찾고 있었는데 제발로 찾아왔네. 넌 뭐하는 놈이야? 한 여사님, 방금 이 물품 중 상비약과 아동복에 대해 무작위 표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포르말데히드와 분해성 아리라민 화합물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습니다. 국가 기준에 따르면 이 물품들은 불합격 제품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피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발암 위험까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희 물품은 전부 엄격하게 선별한 거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직접 다 정리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리 없어요. 한유진 대저성관님, 이게 당신이 하는 그 훌륭한 봉사활동인가? 유통기한 지난 약에 독성 있는 옷을 산골 애들한테 주다니. 애들을 위해서라고 입을 털더니 내가 보기엔 다 조회수 뽑아내고 후원금 가로치려는 수작 아니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 물품들 저희 게 아니에요. 뭐? 당신 차에서 내린 물건 아니야? 그럼 내 거란 말이야? 아이고 진짜 웃기네. 그 주둥이 좀 닥치지. 계속 나부대고 있어. 시끄러워 죽겠네. 넌 또 누군데? 제 애인이라도 돼? 아주 감싸고 도네. 아니, 근데 네가 쓰레기란 건 알겠다. 너 진정하세요. 말로 합시다. 말했잖아요. 이 물품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야? 증거는? 저희 봉사단은 매번 수거된 기부 물품들을 분류, 소독, 포장하고 모든 상자 정중앙에 저희 팀의 전용 로고와 날짜 라벨을 붙여요. 이거 보세요. 이것 보세요. 이 상자들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저희 물품이 아니에요. 라벨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냐? 누가 알겠어? 이제 와서 붙일 생각이었는지. 아, 그리고 누가 알겠어? 네가 이중 포장을 할지. 보여주기용으로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안 붙인 걸 보낼 수도 있잖아. 다 너 같은 줄 아나 보지? 봉사 핑계로 사람 돈이나 뜯어내는 줄 알고. 젊은 친구,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면 뭐해? 증명할 수도 없잖아. 이중 포장 안 했다는 걸. 한예진, 우리도 오래 안 살잖아. 안 그래? 나도 알아. 이 물품들 네 잘못 아니라는 거. 분명 운송 중에 문제가 생겼겠지. 이렇게 하자. 나한테 연줄이 있으니까
이 일은 내가 해결해줄 수 있어. 그 검사 보고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할게. 네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겠어? 여기 서류에 서명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어때? 인수계약서? 그러니까 결국 인수하겠다는 거였어? 유진 봉사단을? 그렇지. 한유진. 잘 생각해봐. 1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잖아. 여기저기 기부해달라고 사정하고 죽어라 일해서 지금 위치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 소문이라도 나면 앞으로 어떻게 버틸래? 차라리 나한테 팀을 넘겨. 5억 원 줄 테니까 돈 챙겨서 떠나. 깔끔하잖아. 이 일은 내가 덮어줄 테고 물품도 원래대로 보낼 테니 어때? 조민수, 희망 가늠은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키워온 거야. 꿈도 꾸지 마. 어림없는 소리. 희망 가늠은 우리가 조금씩 키워온 거라고요. 모자라? 나한테 아직 10개나 더 있는데. 한유진, 너 똑똑한 애잖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지금 물자도 압류됐고 여론도 안 좋은데 좀 있으면 눈 때문에 산길도 막혀. 아이들은 못 기다려. 네가 서명하면 내가 나서줄게. 오늘 당장 차 올려보내줄게. 서명 안 하면 이 불량물자 사건 인터넷에 쫙 퍼지지 않겠어? 결국 한유진 봉사단의 공신력을 노린 거네? 그게 뭐 어때서? 설마 너희들 평생 봉사만 할 거냐? 봉사로 돈이 얼마나 된다고.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지. 너희들 그렇게 오래 봉사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 천지잖아. 최근에야 명성 좀 얻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한유진, 정신 차려. 이 청구석이 발전하든 말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 돈 벌어서 네 앞가림이나 해. 무슨 성년 앞셨어? 네 꼴을 좀 봐라. 몇 년째냐 그게. 내가 다 안타깝다. 나한테 브랜드 넘겨. 확실하게 돈 벌게 해줄 테니까. 준비 엄청 잘했네. 보아하니 물자 바꿔치기 한 것도 다 미리 계획한 일인가 봐. 생사람 잡지 마. 증거 있어? 내가 물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 조민수, 너 그거 알아? 내가 매번 물자 포장할 때마다 왜 영상으로 남기는지 난 봉사활동 시작한 첫날부터 사람들한테 의심받을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 무슨 헛소리야. 생각도 못했지? 이번 물자 차에 싣고 보낼 때까지 전부 녹화됐다고. 직접 한번 볼래? 누가 손에 댔는지 안 댔는지? 지금 나 떠보는 거지? 화물차 안에 무슨 CCTV가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내가 바꾼 것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공범도 있었나 보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건 나랑 한유진 문제야. 자원봉사자 주제 어디서 끼어들어? 조민수, 날 진짜 기억 못하나 보네. 내가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너처럼 자선 핑계로 돈이나 뜯어내는 건 아니야. 기억났어. 너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돈 많고 호구 같은 재벌이세 지도련님이지? 우리 기관에 10억 원이나 기부했었잖아. 어쩐지 나 직더라니. 최민준, 네가 지도련님이었다고? 당신이 민증군이었어? 이게 뭐야? 너희들 몰랐어? 얼마 전에 민중군이 너희 봉사단 저격했잖아. 근데 이제 같이 싸우는 거야? 아, 알고 보니 언플이었네. 이 일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얘기해. 물품이 우선이에요. 조사관님, 이건 저희가 어제 저녁에 물품 포장할 때 찍은 풀 영상이에요. 상자마다 클로즈업 화면이 있고 라벨도 선명하게 보여요.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되고 AI 판독하셔도 됩니다.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도 있어요. 전체 영상으로요. 조작된 흔적은 없네요. 영상은 진짜입니다. 보아하니 이 물품들은 확실히 열어본 것이 아니군요. 조사관님, 누군가 물품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누명을 씌우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조민수예요. 네, 내가 미쳤다고 너희 물품에 손을 대? 이유가 없긴 왜 없어. 얼마 전에 돈 주고 유명 유튜버들 사서 유진 봉사단 욕먹게 하고 사칭 계정까지 만들어서 사람들 돈 뜯어냈잖아. 그거 다 잊었어?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도 제보받고 감독하러 온 거야. 제보를 받아? 누가 제보했는데? 제보자는 조민수 씨입니다. 조민수?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네. 똑똑이 들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일 꾸미는데 오늘 너 무조건 감방 보낸다. 뭐 하려는 거야? 조사관님, 조민수를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래? 3년 전 네가 말한 그 어린이 보호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했는데 결국 그 돈 다 어디 갔어? 네 주머니로 다 들어갔잖아. 그걸로 외제차 사고 호화주택 사고 일 터지니까 돈 싸들고 도망쳤지? 무슨 소리야. 난 합법적으로 다 한 거라고. 합법? 내가 메신저 기록이랑 이체 내역 다 뽑아와?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조민수, 왜 도망가? 선생님, 신고하겠습니다. 이 사람 조민수. 3년 전에 자선사업 명목으로 저한테서 기부금 10억 원을 가져가서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 구호물품들을 가로채고 무고죄와 봉사활동 방해 혐의까지 모두 함께 책임지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민수 씨, 조사에 협조하시죠. 선생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조민수는 원래 저희 봉사단 멤버였어요. 이 사람이 여러 번 좋은 구호 물품을 가로채서 비싸게 되팔고 착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쫓아냈는데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도 이 사람의 고의적인 상황은 잘 보복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조민수, 가서 징수서 쓰시죠.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기 안 쳤어. 유진 언니, 이 물자들은 어떡하죠? 조민수는 잡혀갔지만 저희 물자들도 다 압수당했잖아요. 다시 조달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곧 노기가 오면 길이 끊길 텐데 그럼 물자를 올려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조달처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능할지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녀석아, 보름 동안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애비를 말려 죽일 셈이냐?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끌고 가려고 오신 건 아니죠? 내가 네 애비인데 내가 모르는 게 어딨겠냐? 내가 한번 와서 봐야겠다 싶었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길래 집에도 안 들어오는지. 한유진 양 맞죠? 네. 우리 아들 고마워요. 최삼촌, 최민준이 저희 팀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챙겨야죠. 물자를 좀 가져왔어요. 이 물자들은 산골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성입니다. 이불이랑 옷, 비상약품, 그리고 학용품이죠. 게다가 전부 국가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이게 검사 보고서예요. 그리고 최그룹의 이름으로 여러분 봉사 프로젝트에 2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학교 개선 및 건설에 써주세요. 2억 원이나요? 다 저희 주시는 거예요? 혹시 부족하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이 자선단체를 설립한 이래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큰 금액의 기부금이라서요. 최삼촌, 삼촌의 능력을 아니까 사양하지 않을게요. 산골 아이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양할 거 없어요. 국가도 지금 건설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기업인들이 사회에 공헌을 좀 해야죠.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오기 전에 드디어 물자가 도착했네요. 얘들아, 빨리 와서 선물 받아. 와서 선물 받으렴. 얼른 선물 받아. 어서 선물 받아. 자, 다들 선물 마음에 들어? 좋아요. 마음에 드는 선물 챙겨서 나가 놀아. 최 선생님, 이 가방 너무 예뻐요.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예쁘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쁜 가방을 매야지. 최 선생님, 갈수록 한 아주머니 닮아가는 것 같아요. 유진 언니, 2억 원 자금기획표는 다 만들어놨어요. 가장 큰 부분은 교육물품 구매와 학교 보수에 쓸 건데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돈은 비상시 예비비나 일상 운영비로 쓰려고요. 교육물품과 학교 보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 귤 좀 보세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우기에는 토성류가 내리고 여름에는 떼약볕에 길이 갈라져요. 물자도 못 올라오고 아이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우리 다 같이 공무원들이랑 협력해서 길을 고치는 건 어때요? 부자가 되려면 길부터 닦아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나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학교에서 시내로 나가는 이 길, 비만 오면 무너지잖아. 저번에 어떤 애가 아팠는데
구급차가 못 들어와서 박 선생님이 아이를 업고 걸어서 4시간 만에 보건소에 도착했어. 하지만 유진 언니, 길 고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몇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출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 가서 지원금을 좀 요청하면 길 고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더 졸라볼게요. 지원금을 더 받아오면 되죠. 최민준, 고마워. 역시 민준군이라니까? 예전에 민준군이 방송에서 쇼하는 거라며 악플 안 달았으면 최삼촌도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 안 가졌을 거고 그렇게 시원하게 후원하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 민준군 덕분이지. 맞아요. 그리고 민준군. 이 일을 깜빡할 뻔했네요. 한유진, 그런 게 아니야. 사실 나도 여러 번 설명하려고 했어. 근데 매번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겼잖아. 첫 번째는 운동장 옆에서 네가 그 미친놈 얘기할 때 설명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고, 두 번째는 마당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하은이가 울면서 뛰어나왔지. 세 번째는 아까 산에서 내려올 때 나 설명하려고 했는데 조민수가 또 왔잖아. 그런 일이 3번 있긴 했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전에 인터넷에서 너 탓하고 욕하고 쇼한다고 한 거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오만하고 무지한 멍청이였어.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다신 인터넷에서 그딴 악플러짓 안 할게. 앞으로 누가 인터넷에서 너 욕하면 내가 다 받아쳐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하하하. 알았어. 나 화 안 났어. 최민준, 내가 진짜 네 방금 그 모습을 찍어뒀어야 했는데 진짜 너무 웃기잖아. 어휴. 그래서 아까 계속 웃음 참고 나 구경한 거야? 누가 예전에 방송 와서 그렇게 심하게 욕하래. 뭐 쇼하는 여자? 사기꾼? 산골 애들 이용해서 관심 끈다고. 내 증거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라고도 했지. 어? 알았어. 내가 다 자업자득이지. 마지막 물품을 다 나눠주면 우리도 떠나야지. 내년 봄이나 돼야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발길이 안 떨어지네. 유진아, 네가 믿을진 모르겠지만 난 어릴 때부터 대저택에 좋은 차 타고 미슐랭 식당만 다녔어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어. 아쉽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매번 어딘가를 떠날 때면 뒤도 안 돌아봤거든. 근데 봐봐, 여긴 이렇게 허름하고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는데 떠나려니까 너무 아쉽네. 그건 네가 지곳에 진심을 쏟았기 때문이야. 사람은 원래 진심을 다한 것에 아쉬움을 느끼거든. 유진아, 난 아직 부족한 것 같아. 하은이 일도 일단은 해결됐지만 만약에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시면, 그리고 석현이도 그 아이들도 그렇고 길 닦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 봉사활동은 끝이 없어. 이 산골 마을의 문제도 사람 한 명, 팀 하나가 1, 2년 만에 해결할 순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야.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거지. 나라를 믿어봐. 다 해결될 거야.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유진아, 이 산골 마을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았어. 한유진이 산골 마을을 위해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영상도 찍고 라이브 방송도 하는 거야. 우리가 한 달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모두 진실하게 기록하는 거지. 정성껏 연출한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야. 이 세상에 아직 순수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 이야기를 기록해서 예전에 나처럼 오만하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할 거야. 그럼 인플루언서 하겠다는 거야?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사랑의 전도사지. 사랑의 전도사라. 이름 한번 정말 괜찮네.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 길이 드디어 완공됐네. 맞아. 이 길 만드느라 돈 꽤나 썼지. 그럴 가치가 있었어. 최민준,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가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냐고 했지. 맞아.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보고 완전 사기 같다고도 했잖아. 한유지,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차라리 욕을 좀 더해. 안 할게, 최민준. 여기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 한유진, 사실 한마디 하고 싶은데 2년 전부터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네 덕분에 알았어.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본인만 원한다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한유진, 널 좋아해. 너 진짜 고백이 너무 촌스럽잖아. 그래? 그럼 다시 할게. 다시 안 해도 돼. 받아줄게. 진짜? 진짜. 최 선생님, 방금 한 선생님한테 고백했어요? 누가 그래? 어른들 일은 애들은 알 거 없어. 다 봤거든요, 한 선생님. 손 잡았잖아요. 이 녀석이 오늘 널 꼭 잡아서 시험지 몇 장 거풀게 할 거다. 세상이 완벽하진 않아도 늘 누군가는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합니다.